여기 그럼, 했다. 여기가 안 나오는데? 응? 됐고. 안 나와.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긴 안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월 18일, 18일 되면 새삼, 음, 그, 심정개발 지도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요 청년 선방에도 같은 내용인데 좀 청년들에 맞게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는 게 이제 제2강에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갖고 하겠는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대산종사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정전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거는 이제 정산종사님 때에 정산종사님이 대산종사님한테 한번 그, 그 전에 그 이제 우리 교리가 이제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전을 해석할 사람이 나오니까 정전의 일부분을 갖고 요약을 해갖고 공부하기 좋게 딱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산정사님한테 이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거 참 잘 됐다. 전부 그렇게 해서 다 정전을 해봐라. 라고 이제 크게 인정하셨다고 했어요. 크게 인정하셨다는 말은 그냥 조그맣게 인정해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미래 수만 년에 내려갈수록 정전 해석의 기본이다. 기본을 그렇게 이제 태워주신 것에서 대단용사님께서 그 후에 이제 이제 하섬에도 가시고 해서 정전대회 전체를 정전 전체를 이렇게 요약 이제 회의를 했는데 다는 못 하시고 한 3분의 1 정도 하셨을 거예요. 빼고 무시선법도 빼고 뭐 이렇게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사막 팔조 사는 사요. 그 8조 넣고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상식용 주의상 했는데 그 책의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오냐면 앞을 열면 실천하는 참된 종교인이라 원인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을 따라서 그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아무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따른 게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인만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인류를 이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실천을 이렇게 중요시 했어요. 근데 이산에 이제 우리가 김희연 종사 법타원님을 여러분 뵌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뵀어요? 법타원님은 대종사님 때부터 계셨어요. 법타원님을 어머니 자관 법타원님을 그 얘기가 있어요. 법타원님을 이렇게 우리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법타원님이라고 있어서 언니가 있었어요. 두 분을 인도하려고 언니는 우리 서방에도 많이 오셨는데 그 여러 가지 방편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이제 대종사님 때부터 아주 어릴 때겠죠. 있었는데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대종사님께서는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빵점을 주셨다. 점수를 하나도 안 줬단 말이죠. 나는 알기라도 하는 것은 점수를 좀 주실 줄 알았는데 빵점을 주셨어. 앞으로 세상은 실천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요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건 완전히 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만 해도 그냥 좀 잘하잖아요. 그런데
실천하라면 0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종사님 그렇게 실천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게 앞으로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고 뒀거든요. 제목이. 이게 챙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 많이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어디 나갈 때 챙겨갖고 간다. 이렇게 챙겨갖고 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요즘에는 우리도 갈 때는 잘 뒤돌아보고 뭐가 빠진 게 없나 보고, 우리 어디 가면 안경도 챙겨야 되고, 이 혈압약도 챙겨야 되는데, 챙기다 하는 것은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핀다. 있어요.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핀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챙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대의 그 화두로 해갖고 만드신 거예요. 챙기다라는 말을 갖고. 우리가 뭐를 챙겨야 되느냐 하면 일상생활요법 구조를 챙겨라 이거예요. 일상생활 구조라는 것은 우리 이런데대 교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런데대 교법을 요약해 놨는데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구조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경계를 만나면 뭐를 챙겨야 되냐? 심지에 열한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챙겨야 되는데 그때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돼? 경계를 만나면 뭐를 해야 돼? 제일 먼저 챙기려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멈춰야지 챙겨지는 거예요.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기 습관이란 게 있어요. 습관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어떤 말을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거대 하고 탁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경계를 만나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을 딱 멈추란 말이죠.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란 말. 있으면 생각은 없지만 이걸 마음으로 비춰본다고 했어요. 그 현상을 마음으로 가만히 비춰보면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한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실제는 다른 건데 이 습관으로 생각해버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 사는 그 마인드풀리스에서 뭐를 가르치면 넌 judgmentally awareness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판단하지 말고 딱 멈추란 말이에요.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뭐가 보이긴 보여. 거기에 진실을 찾아내는데 판단해버리면 그냥 그게 맞는 걸로 해갖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판단을 버릇시키라. 늦추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챙기라는 건데 그게 어디 있냐면 상시응용주의상 속에 들어있다. 예. 경계를 응용하는데 응용하는 데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응용하는데 여기죠? 보면 응용하는데 그랬거든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오 그랬어요. 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게 대응을 한단 말이죠. 나와 경계가 이렇게 감응을 하는 거예요. 서로 통한단 말이죠. 육군이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서 육군으로서 이렇게 감응을 할 때 서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 여기 있죠. 천만경계를 응해서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작용하는데 예? 작용할 때 응용하는데 천만경계를 당해서 우리 심신을 작용하는데 모든 일을 대행해서 육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하라. 요걸 챙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계를 만나서 육군을 작용할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하라. 요거를 챙기라. 나머지는 다 그걸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 온전이 뭐냐 하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렇게. 여기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거는 뭐 흠이 안 났단 말이고 그대로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릇이 있는데 여기는 온전한 거고 그 옆에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금이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접시가 있는데 옆에 거는 온전한 게 아니고 이건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생각으로 하면 내 마음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을 멈추고 딱 생각을 보류하고 마음을 멈추고 딱 있으면 마음이 온전해.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기운이 딱 가라앉고 이게 세상 만사가 이렇게 바르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라. 멈추고 멈춰서 해도 늦지 않았다. 이게 우리 자선 상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멈춰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그런 후에 판단해도 읽지 않았다. 그냥 생각한 대로 생각의 판단을 끝내지 말고 멈추고 멈추어서 가라앉히고 가라앉혀서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해도 그 판단이 늦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챙기자 이 소리예요. 어? 그게 안 올라가.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것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그대로 평생을 습관대로 판단. 어떤 걸 보면 그냥 딱 판단해버려요. 번개같이 판단해버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해버린다 이거.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거. 그래서 딱 해서 멈춰서 생각을 가라앉혀갖고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그 무슨 비유가 있나 생각해보고 그래요. 저도 이제 행하다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건 내가 그러려고 생각도 않고 속에 본인은 다른 게 있어. 다른 본인이 있는데 말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내 본인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아 이거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해갖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걸 아 그게 아니라 해도 안 믿지를 않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생각을 판단을 해갖고 내 생각 원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럼 말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걸 그냥 그 말 그쳤지만 갖고 막 오해를 해갖고 엄청나게 하게 되면 아, 이 설득할래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다. 이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엄청 그걸 조심해서 그래서 내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말할 때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이렇게 조심해서 안 나가요. 근데 무심히 딱 나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를 살 수가 있대요. 오해를 사갖고 어이 그걸 해결하려는데요. 엄청 애를 써요. 그렇죠? 형제는 우사님 말을 오해를 한 적이 없나? 있지. 나는 그럴 뜻으로 한 거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해갖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알, 알고 있었으나 알고 있었으나 삐졌죠. 네. 우리 사람이 삐졌다는 말은 미국 사람인데 알을라나? 그것도 단어가 있어요. 그 번역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조심한다 하는데 언니 항상 긴장만 하고 못 달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경계가 괜찮은 사람도 그냥 형제들 명랑하고 해서 진짜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무심히 던졌는데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럴 줄 알아. 그런데 참 말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지. 조심 안 한 게 잘못인데 보면 우리 스승님들은 정말로 신중해. 말을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뭐 그냥 무심히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축제해서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가도록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나가니까 그 법력이 팍 보면 벌써 그게 몸이 느껴요. 우리는 그거는 이게 하다가 그냥 좀 사이가 괜찮으면 무심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걸 닮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이제 포동 때는 그러면 좀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을 땐 조심하죠. 근데
명랑할 때는 조심을 안 해. 조심을 안 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을 가져라. 온전이라는 건 뭐냐? 응? 상대방도 보고, 상대방 성질도 보고, 나도 보고, 내 습관에 따라서 말이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참 정확하게 나가냐, 이거를 생각해갖고 이게 이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냥 즉각 판단하지 말고 딱 멈춰서 저게 무슨 뜻이 있어서 저렇게 됐냐. 또 혹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걸 그냥 그걸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마음도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마음을 잘 교환해야 되니까.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온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온전.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온전을 미국 사람은 non-judgmentally aware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무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했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사운드라고 번역했어요. 아무 분별 없이 바라보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확하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보면 바르게 봤는데 다르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도 다르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운드라는 건 이렇게 디스토티드가 안 돼 있다. 오해가 없다. 색안경이 없다. 그 상태가 이제 분별하지 않고 넌제리만들이 하지만은 그런 마음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런 게 없어. 오해가 않게 그렇게 판단을 사운드라고. 왜 사운드, 온전을 사운드라고 했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사운드 뭐 평소에 그냥 막 건강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온전이냐? 근데 지금 벌써 10년도 넘었어. 20년쯤 돼가는데 인자서야 이제 아 그게 그 말이 더 맞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온전이라는 것은, 사운드라는 것은 이게 있는 그대로 보되 삐뚤어지게 안 보고 바르게 본다는 소리예요. 바르게. 그래서 못마땅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생각을 궁굴 그냥 한번 생각해갖고 탁 판단하지 말고 이 생각이 맞나 저 생각이 맞나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하더라고요. 판단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 요걸 습관화시키란 말이에요. 온전. 그 짧은, 몇 초만에 지나가는 요거를 계속해서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운드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궁굴려서 이거 옳으냐, 그러냐, 이게 맞냐. 그래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라.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판단한 대로 취사해서 하란 말이에요. 판단이 났으면 딱 취사해서 하란 말이에요. 근데 취사해서 해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으면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뭐 생각이 부족했구나. 다시 생각해서 다음번 할 때는 바꿔서 하면 돼요. 그렇다고 이거 잘못될 수도 없으니까 막 행동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일단 자기가 판단했으면 행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잘못 결과가 나오면 아 이게 잘못했구나. 판단해서 다시 해갖고 하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이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행동을 안 해? 그건 아닌 거거든요. 행동을 해놓고 잘못되면 이제 다시 고쳐야 된다. 이건데 주의라는 건 요거를 잊지 말아요. 주의가 챙기는 거예요. 주의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잃어버리지 않냐고 실행하는 마음. 요게 챙기는 마음이에요. 챙기는 마음. 요거를 실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 하는 게 간단해. 요것을 잘 챙기라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원불교는. 핵심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불교에서는 이걸 8정도라고 해요. 8가지로 나눠놨어요. 응?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염을 하고 했는데 그걸 개정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걸 다 줄여 개정해. 그게 생명 취사.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이란 말이에요. 주의라는 거는 개정의 사막을 정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조는 같은데 우리 대종사님 아주 이렇게 간편하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옛날보다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단련해 보자. 이것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온전한 생각을 갖느냐. 응?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1단계.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바른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것을 실행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대결단을 내려서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요것이 이제 원래 요거는 대산종사님께서 경전대기에서 쓰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공굴려 바른 지각을 넣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대산종사 지각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각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일반 대중학에 보면 지각이 뭔가 모르니까 우리 좌단 상사님 판단으로 딱 고치셨어요. 판단으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실행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결단 있게 실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결단 있게 실천한다는데 이거를 대결단을 내린다 이렇게 이걸 결단에다 더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실천한다는 건 결단을 하면 실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씩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말을 갖다 이렇게 조금 바꿨다. 근데 여기서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이 온전한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정신. 우리 연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온전한 정신이라. 온전이 아니라 그 정신이 온전하다. 온전한 정신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할까요? 온전한 정신을 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 없어요? 있어요. 가끔 있죠. 언제가 온전해지? 집중했을 때, 그걸 뭐라 그래? 마음이 완전히 집중해 딴 생각이 안 나고 온전한 정지했을 때를 뭐라 그래요? 쉽게. 그 자로. 한번 해보고. 일심. 일심.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 일심이다. 이건 대종사님이 딱 해놓으셨어. 어디 있어. 책에 보면. 온전한 정신 일심. 지금 교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원본에 있어요. 온전한 정신 일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일심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멈춰서 일심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냥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 공부를 참 해야 돼요. 열에서 백까지 일심 공부를 해요. 일심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학교 공부하려면 뭐예요? 일심 모아야죠. 응? 어디 저 일본 가서 뭔가 일심을 모았잖아요. 여기가 뭐가 잘하냐 이게 마음 모은 그게 일심이에요. 온전한 정신을 챙겼잖아요. 이왕에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이것저것 막 놀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짧은 시간에 막 배워야 될 때니까 그 마음을 탁 하나로 모은 거를 온전한 정신 일심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리고 우리 공부가 일심, 온전한 정신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내 마음이 일심이 흩어지고 온전한 것이 흩어지는데 가지를 말란다. 아예 어디를 가면 그 일심이 흩어져요. 요즘 없는 거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흩어지는 거야? 난더 생겨도 안 흩어질 것 같은데. 보면 어디가 흩어지냐? 여기 봐요. 어디가 흩어져요? 일심이 흩어져. 어디가 흩어져서 춤추러 가면, 나이트를 가면 흩어지지. 거기 가면 분명히 흩어져.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술 마시러 가면 정신 흩어지잖아요. 뭐, 술 먹는데 무슨 일심을 챙겨. 그 기분이 좋은 게 좋지. 어? 이 얘기, 저 얘기, 막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 보통 때 말 안 하다가 막, 정말 명랑해져갖고 막, 이 한잔 술 마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이트를 가면 뭐, 그거보다 더 좋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 흩어지죠. 이거 뭐가 이게 다 일심을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전에 대선동생 보고 배웠고, 이 일심 흩어지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일심 흩어지지 했더니, 동창회 가면 흩어지거든. 옛날 친구들 만나서 뭐 하다 보면 흩어져요. 그 동창회. 그래서 그냥 25세부터 50년간 안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한 번 불렀어. 그래서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이제 서울대 교수가 하나 있고, 연세대 교수도 있고, 또 키스트 원장도 있고, 그렇게 되게 모였어요. 그렇게 막 놀기 좋아지는 사람 아니요. 갔더니 그래도 괜찮더라고. 그렇게 줬더니, 이 금강경을 배우자 그러더라고. 그래, 거기는 괜찮겠다. 그래, 거기는 다음에 4월 달에도 만나면
열로 데려가려고 하는 중이야. 이 정신이 보니까 흩어지질 않았어요. 전부 다 맨날 뭐 한문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막 그렇게 했대요. 흩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정신을 흩어버리는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냥 인위적으로 피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걸 내 마음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속에 뭐가 들었어요? 법신불 이런 쌍이 우리 마음속에 멋있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말이야. 잊어버려. 근데 정신 흩어버린 데 가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서화도 어디 흩어버린 데는 가지 말아요. 안 가지.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이만큼 안 흩어졌으면요. 여기가 왜 좋으냐면 자꾸 일찍 들어가고 9시까지 들어가니까 어디 나가서 금방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안 돼. 밤을 샐 수도 없고, 어?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수양이 좀 되는 거예요. 서화는 여기 와서 사는 동안 수양이 좀 됐다고 생각해요. 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아이, 그렇지. 여기 딴 데 살았으면 생각해보면, 딴 데 살았으면 그냥 뭐 맘대로, 그냥 친구들 따라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어째 그런 게, 안 돼. 누가 마시러 가라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뭐 이게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나이 먹고 보면 최고 소중. 이거는 젊을 때 흩어버리면, 대학교 때 흩어버리면 그 다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 학교 공부할 때는 그냥 모이잖아요. 학교를 나가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히 소중한 것이라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가져. 근데 생각을 할 때는 즉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궁글리란 말이에요. 궁글. 생각을 또 궁글리고 궁글리라는 건 뭐예요? 이리저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생각을 하는 거를 궁글리다. 이리저리 생각하는 걸 궁글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궁글린단 말이에요. 궁굴리다예요. 궁글리다가 아니라 궁굴리다. 맞죠? 궁글리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봤더니 궁굴리다. 처음에 궁글리다인 줄 알고 아무리 이게 왜 없냐 사전에. 그랬더니 궁굴리다야. 그래, 궁굴리다. 그래서 판단이 있으면 정의를 실천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유념이라고 하고 챙기는 마음이라고 한다. 유념이라. 요거를. 왜 멈춰야 되느냐 하면 내가 생각을 안 멈추면 이 오염된 한 생각이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생각을 오염시킨다. 내 생각이라는 게 한번 생각이 일어나면 없어져요. 생각이 일어나면 없어지지.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다 없어지고 또 일어났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파도가 일어났다 없어지고 하는 그 일어난 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났다 없어지면서 다음번 일어나는 생각을 오염시켜 놓고 없어져요. 근데 또 이게 일어났다가 안 멈추면 자기가 없어지면서 뒤에를 오염시켜 놓고 없어져요. 요게 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터블런스라고 하는데, 우리 공학의 터블런스라고 그래. 일어났다가 다음번을 야기시켜 놓고 없어지고, 이게 야기시켜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요란이 계속되는 걸 터블런스라고 그래. 우리 마음이 요란하다는 건 뭐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다음 마음을 일으켜놓고 자기는 없어지고, 다음 마음을 일으켜놓고, 이게 끊임없이 요란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서 딴 걸 일으킨다. 멈추지 않으면 전심이 후심을 오염시킨다. 이거를 오염된 생각의 트레인이라고 해요. 트레인. 오염된 생각이 연속으로 쭉 하고 있다. 이게 트레인 오브 컨테미네이티드 어떤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면 그거를 크로스 시킨다. 그래서 이걸 클로스 시킨다. 오염되는 걸 크로스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멈춰갖고 오염되는 것이 계속 가는 걸 크로스 시켜야 한다. 우리가 좌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이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 생각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춰야지 입정이 되지. 안 멈추면 계속 좌선은 하고 있는데 궁리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 외국인들 와서 했더니 좌선할 때 뭐 하냐니까 열심히 생각하고 있대요. 이 좌선이 뭔지도 몰라. 그냥 열심히 그냥 그동안 궁리하던 걸 하고, 그게 명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모르네.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원불교 다녀도 좌선하러 가면
열심히 사리 연구하고 있고. 어때? 사리 연구 해야 돼. 사리 연구를 하진 않는데 예, 잡생각을 잘 못 먹는. 그게 잡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자선을 할 때 잡생각을 멈출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럼 평생 가도 자선이 안 돼요. 근데 불교에 가면 이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일선이라 그래요. 일선. 일선이란 건 잡생각이 멈춘 걸 일선이라 그래요. 일선, 이선삼선사선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선, 무슨 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대가 이러는데, 일선이라는 게 일단 잡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멈추려고 하면 멈추죠. 근데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마음과 기운을 단전해줘야만 멈춰집니다. 그냥 안 멈춰져. 멈추려면 그 멈추라는 게 또 생각이요. 멈추라는 게 생각이니까 그게 또 잡념을 일으켜. 그러니까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다 주어라. 마음을 단전에 집중하고 기운도 이게 살짝 너무 세게 주하지 말고 기운이 남아있는다. 해라. 이렇게 하라면. 그러면 그거에 의지해 갖고 마음을 멈추더라. 마음을 멈춘다. 이게.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의지해 갖고 마음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 심장 스탠트를 처음에 했는데 막 기운이 딱 빠져갖고 아무리 이게 이 옳은 정신을 찾으려도 찾지질 않아 기운이.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평소에 같이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딱 좋아하고 일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한 번은 개척가자 하나의 세계를 딱 외웠더니 거기 기운이 조금 모여. 됐다. 야, 그냥 그 조금 모인 그걸 개척하자 이런 세계 개척가자 하나의 세계를 막 계속 했더니 일심이 탁 모이더라니까. 그래도 그것도 없었으면 이거 어떡하냐. 그냥 정신이 흩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일심 모으는 걸 하나를 잡아야 돼. 뭐든지 하나. 그러니까 마음이 탁 멈추고 한 건데 딱 모이는 걸 잡아야 된다. 이거. 근데 보통은 수학을 하면 그게 멈춰져요. 수학을 탁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갖고 이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심이 탁 모여요. 그런데 문학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소설을 평가하는데 일심이 탁 이게 안 뭉쳐질 것 같아. 그렇잖아요. 문학에 일심이 꽉 뭉쳐져요. 막 다른 생각이 오직 넣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 막 이 뚫어보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판단을 어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지. 논문 쓸 때는 좀, 그래, 논문 쓸 때는, 그래. 논문을 쓸 때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이게 되는데, 그냥 문학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 좌우간 일심집중을 하라니까 어떤 거든지, 뭐 논문을 쓰든지 좌우간 일심집중을 하라니까요. 저기 AI는, 질문이 잘 될 거예요. 그게 학문 자체가 집중 안 하면 모르겠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안 집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많이 알면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연구를 같은 거 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 멈추고 멈춰 생각하고 생각해서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거. 그래서 이제 유념 공부를 하는데 요까지 해봐요. 뭐를 유념해야 되느냐? 이 자산 상단이 제일 먼저 유념할 거는 앞으로 다가올 경계를 유념하라. 어떤 경계가 올지를 유념하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살펴봐서 그 경계가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걸 판단을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계가 오면 그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내 성질을 보면 이런 경계가 올 것이다. 판단이 뜨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유념해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두라 이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경계를 무사하게 넘어간다. 다가올 경계를 유념하라. 그 다음에 당면된 현실 문제를 현실이 이제 딱 경계에 닥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그냥 막 궁글리고 판단하고 유념하란 말. 아까 그랬지. 판단을 하고 멈추고 판단하고 막 하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인성 관리를 유념하라. 내가 인성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유념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성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어릴 때는 아무런 습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어떤 한 군데에 이렇게 자꾸 습관이 돼요. 그럼 자기도 모른다에 그 습관이 돼 갖고 자기 인성으로 변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 그걸 알아갖고 나쁜 인성이 되면 이걸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바로줘야 되는데 요즘에 부모님은 그냥 이쁘다고만 열심히 하니까 뭐 쾌활하게 놀면 좋으니까 이랬네 저랬나 그냥 방치를 해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성이 자라나서 흠결이 생긴다. 완전 대인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흠결이 생긴단 말이죠. 흠결이 생기게 되면 요 마음속에 조그만 인성의 흠결 하나가 나의 앞길을 탁 막아버리기도 하고 영생사를 그르치기도 하고 그냥 옆에 사람 전부 막 브레이크홀처럼 다 잡아넣기도 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조그만 흠결 하나가 인성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인성은 관리를 해갖고 원만구족하게 만들어야 돼. 자기 인성에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대개 이 세상 사람 보면 뭐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인성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게 사고를 친다. 사고를 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성 관리를 유념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마지막은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인성.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인성을 하니까 그걸 유념해라. 이 네 가지를 유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네 가지를 유문역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참 원만한 부족한 인성을 이제 길러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